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 지명과 또 거기에 배경이 되는 역사 문화의 그런 유적과 또 문화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선 전도가 나와 있는데요. 사대문 안에 그 영역을 나타나는 장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위쪽은 백악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북악이라고도 하는데요. 흰백자 백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악 스카이웨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사실 개념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은 동쪽이 되고요. 왼쪽은 서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은 북쪽이고요. 아래쪽은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이는 그 산은 백악, 밑에 보이는 산은 남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산은 낙산,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산은 인왕산. 요 네 개의 산을 연결시켜서 18.2km의 서울 도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 물길과 관련되어 있는 라인을 보면은 그 청계천이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한강은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모양이 얼핏 보면은 태극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태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길이 산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산의 모습이 그 중간을 막고 있어서 산태극, 물태극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안에 있는 도성 안에 있는 지금 그 궁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의 의례에 필요한 그런 그 제도들, 여러분들이 그 사직, 종묘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또 무슨 변고가 생겼을 때 전하, 종묘사직이 위태롭사옵나이다 이런 말씀 들었을 겁니다. 자, 이 종묘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불을 태우면 되는 건가, 폭파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종묘사직의 역할이 무엇인가.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죠. 지금 그 가운데 그 북악에서 내려와서 가운데 크게 보이는 궁의 영역이 창덕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왼쪽으로 치우친 다소는 그 주걱 모양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데가 이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이 창덕궁으로 빠져 내려와서 가운데 정가운데쯤에 종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의 왼쪽에 사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정궁이라고 본다면 정궁에서 북쪽에 그 백악을 등지고 남산을 향해서 서 있을 때 동쪽이 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쪽이 그 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묘 우사. 그래서 북쪽에서 등을 지고 남면을 해서 남쪽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동쪽이 좌쪽이 되는데요. 좌측이 묘, 종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측이 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대문, 동대문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만은 사실 인의예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은 인입니다. 그 다음에 인의 반대는 서대문이죠. 서대문은 돈이문입니다. 지금 서대문 그 전철역 있는데 그쪽이 그 서대문이 되는데요. 거기 그 조금 가기 전에 정동이 있고 그 정동에 그 삼성병원 있는데 거기쯤이 이제 서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유교에서 사단 그 다음에 인의예지를 사단이라고 말하고요. 이 사단이 그 나와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신이 되겠습니다. 인의예지 신. 그래서 이는 동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질인 이렇게 하지만 사랑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정이죠. 그래서 사랑이 동쪽이라면 그 반대쪽에 있는 서쪽에는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와 그 다음에 남쪽에는 예의와 그 다음에 북쪽에는 지혜. 그래서 인의예지가 사대문을 만드는데 북대문은 지금 숙정문이 사실 북대문이고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숙종 때 북한산에 산성을 쌓고 그 북한산성과 연결되고 있는 그 라인에 서울 도성과 북한산성과 연결되는 탕춘대성을 세우고 그 탕춘대성의 중간쯤에 홍지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가 딱 떨어지지 않는데 홍지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인의 예지 이렇게 갖고서 사대문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가 사대문의 네 기둥이라고 친다면 거기에 피라미드 같이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중간에 있는 신이 되겠습니다. 신이 들어가 있는 문이 보신각이죠. 보신각, 종각이라고 말하는데 이 보신각 종이 치면은 그 보신각 종이 몇 번 울리냐에 따라서 아침에 치면은 사대문이 같이 열리는 거고요. 또 저녁에 치면은 사대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33번 하늘의 어떤 구조를 33개로 나눠서 33번 종을 치는 거고요. 저녁에는 그 별자리를 28개로 나눕니다. 28숙이라고. 그래서 저녁에는 별자리를 여는 것이고 아침에는 하늘자리를 여는 것. 그래서 33번 양의 수를 치고 저녁에는 28번을 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지금이야 뭐 차가 많이 다녀서 소리가 안 들리지만 예전에는 그 소리를 듣고 적절하게 한 두세 번쯤 울리면은 지금 문 닫으라는 얘기구나, 문 열라는 얘기구나 해서 사대문에 있는 그 문지기가 그것을 열고 닫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숙정문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목멱산, 남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흥인지문이 있습니다. 청계천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는 한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강이 가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물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보다는 둘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휘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된 상당히 동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문과 사소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가운데 보면은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고요. 창덕궁, 창경궁의 라인으로 쭉 내려오면 종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묘는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제사 공간입니다. 그 종묘, 인신, 사람신, 조상신을 섬기는 곳이 종묘가 되겠고요. 그리고 경복궁 옆쪽으로 지금 정확히 표현된 사직이라고 보이신가요? 경복궁 왼쪽으로 사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묘 우사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직은 사자는 토지신을 말하고요. 직은 공무신을 말한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 밑에 경희궁이 있고요. 경운궁이 있죠. 덕수궁입니다. 경희궁, 경운궁. 이렇게 해서 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것을 5대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경궁 오른쪽에 성균관이 있죠. 성균관은 예전부터 인재를 양성하고 또 관리를 양성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성균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자, 흥인지문, 그 다음에 남대문은 숭례문, 돈이문, 숙정문 이렇게 세 글자씩인데 왜 흥인지문만 네 글자냐? 갈치자가 왜 들어갔느냐? 자, 보시면은요. 오른쪽으로 백악산에서부터 인왕산을 거쳐서 쭉 아현, 작은 애오개죠. 애오개로 해서 공덕동으로 쭉 아주 유연하게 우백호가 잘 빠져나가는데 좌청룡은 낙산이 낙타산입니다. 타락산이라고 했습니다. 타락산. 그래서 낙타를 거꾸로 쓴 겁니다.
그리고 낙타락산에서 낙타산이 됐다가 그냥 타자가 빠지고 낙산, 낙타 등걸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모양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산이 갑자기 청계천을 만나서 지기가 떨어지니까 우베코는 굉장히 유연한데 좌청룡은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것을 북돋우기 위해서 저런 그 방법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지자를 써야 되는데 그 갈지자를 써서 거기다가 땅으로다가 이렇게 북돋았다, 지기를 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숭례문은 현판이 국보 이루지 않습니까? 현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숭자인데 그래서 숭자는 매산자 밑에 종자입니다. 종교할 때 종자. 그래서 이 한강을 건너온 외사산이 북한산, 그 다음에 반대쪽에 남쪽에는 그 관악산이 있는데 관악산이 돌산 아닙니까? 이 돌산에 화기가 강하니까 강을 건너와서 이 숭례문을 들어오는데 거기서 맞불을 나갔고 이 화기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다른 한판들은 이게 눕혔지만 이 숭례문은 세웠다. 세로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묘, 그래서 종묘 사직, 지금 왼쪽엔 종묘고 오른쪽에는 사직입니다. 사직당 일제시대 때 우리의 조선어를 말살하기 때문에 말살하는 사직당을 공원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또 창경궁도 동물원으로 만들었어요.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 신농은 농사의 신이고 후직은 토지의 신이고 그래서 직은 곡물의 신인데 후는 그래서 신농과 후직의 제사를 지내는 데가 사직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구단은 우리 그 고종 때부터 우리가 이제 환구단을 만들었어요. 사실 그 이전에는 천제를 지냈습니다. 자, 종묘는 사람 신에게 지낸다. 사직은 토지 신에게 지낸다. 곡물 신에게 지낸다. 그럼 천지인 할 때 지와 인이 있는데 하늘의 제사를 못 지냈어요. 왕은. 그래서 황제가 되는 고종 때부터 우리가 이제 고종 황제로 비로소 환구단을 설치하고 원구단이라고 말합니다. 둥글원자. 그리고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일제 때 들어오면서 뭐 1913년이지만은 환구단을 헐렁헐렁고 그 위에 놀이터, 조선호텔을 세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기는 숙정문이 이제 보이고요. 다시 보면은 흥인지문 오른쪽에 동대문, 그 다음에 돈이문. 그래서 이걸 쭉 연결시켜서 한양도성이 형성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대궁궐을 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건국을 하고 2년 후에 이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그리고 또 2년 후에 1996년이죠. 여러 그 성들을 복원하고 이제 그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북거린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 동궐이라고 하는 창덕궁과 창덕궁, 서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경유궁과 덕수궁 이런 데서 5대 궁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그 다음에 종묘,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사직 이렇게 보입니다. 육조거리도 보이고요. 자, 지금 그 광화문에서 쭉 이렇게 뻗어나오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의정부가 있고요. 2조, 예조, 해서 6조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삼군부, 중추부터 사헌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조에서 이호, 예병, 형공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러한 근데 2조는 지금으로 따지면 행안부 같은 역할, 호조는 기획재정부 뭐 이런 식으로 예조는 문화부, 뭐 병조는 뭐 국방부, 형조는 법무부, 뭐 공조는 뭐 통일부, 농수산부, 뭐 환경부, 해양수산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대문구 인근의 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를 둘러싸고 있는 구는 성북구라든가 또 성동구라든가 또 광진구라든가 뭐 그다음에 종로구, 이렇게 중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신동, 이 동대문 밖에 예전에는 동대문부터가 동대문구였는데 동대문구에 동대문이 없습니다. 창신동이 보이지 않습니까? 창신동이
예전에는 동대문구였는데 지금은 종로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대문 사소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해서 25개 이렇게 구가 있는데 예전에는 동대문구, 중랑구가 한 동대문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크게 보면은 여기를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로 네 토막을 이렇게 십자가식으로 그으면은 동대문구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그 양주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 서대문구 이쪽 라인은 고양군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남이라고 하는 강동구, 송파구, 뭐 서초구 이쪽 라인은 전부 광주군.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부분 동작구, 관악구, 성구, 영등포구 이쪽, 금천구 이쪽은 전부 시흥군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다시 서울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7개의 그 구밖에 없었습니다. 도성 안에 종로 중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성 밖에 동대문, 서대문, 성북, 성동, 영등포 이 7개가 한 3개 이상씩 분류할 때 갖고 지금 이렇게 25개 구가 만들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종을 치는 것이 아침 저녁을 치는 것이 종각의 역할이었다. 자, 성동구. 성동구에 우리가 잘 익히 아는 그런 하왕신리, 상왕신리, 왕신리라는 거. 그래서 왕신리라고 하는 거는 조선조 무학대사가 도읍을 정하라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떤 노인을 만났더니 심리를 왕 가라, 더 가시오 이런 얘기. 마장동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그 말을 길러든 곳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마장동의 원조는 지금 면목동입니다. 그래서 서울 주변이 광주산맥이 떨어져 나오면서 저쪽에서 수락산, 불암산, 거맘산, 그 다음에 지금 그 묘지가 많이 있는 망우산, 그리고 용마산, 아차산 여기서 광주산맥이 강을 만나고 건너뛰게 되는데 마장동은 바로 그 용마산 그 기슭으로 해서 망우산으로 해갖고 중랑천까지 내려오는 그 구릉지대에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초지는 지금으로 따지면 차량기지죠. 그런데 원나라가 들어와서 몽골이 들어와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축소시키고 마장동 일대로 그걸 좀 이렇게 옮겨가고 축소시켰다. 그리고 마장동에 있었던 그런 그 말을 키우던 것이 나중에 뚝섬으로 가고 뚝섬의 경마장이 또 지금은 과천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는 사실 성동구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군자동이 이제 장안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또 성북구가 있고요. 성북구의 기름동과 종암동 이렇게 동네 병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성북구로 넘어가는 미아리고개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름동이 나오는데요. 거기를 넘어가는 데는 해화문이라는 해화동에서 들어가는 동소문동도 되고 해화동도 되는데 그 해화동은 성 안에 있고요. 동소문동은 성 밖으로 연결돼 있어 거기를 지나가면 삼선교가 나오고요. 삼선교에서부터 해서 성북천이 떨어져 나와서 그 다음에 동대문을 거쳐갖고 청계천으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저쪽 정릉천은 저쪽으로 해서 미아리로 해서 종암동으로 해갖고 이게 이제 정릉천이 또 다시 들어가고 중랑천하고 연결돼갖고 또 세 개의 강이 천이 합쳐져갖고 한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이제 구체적인 역사 문화와 지명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먼저 그 큰 이 흐름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문 1동, 2동, 휘경 1동, 2동 뭐 이런 식으로 1동, 2동 이렇게 돼 있는 동네가 그 5개 동이 되겠습니다. 5개.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정동은 1동, 2동을 합쳐서 그냥 이문동 되고요. 행정동은 이게 그 행정적인 그런 어떤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문 1동 행정복지센터, 2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행정동과 복적이 되는데 서울이 2000년에 472개 이제 그 법정동이 만들어졌고요. 행정동이 522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정동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문 1, 2동 행정동은 2개가 되는데 법정동은 이문동 하나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분동이 됐으면 그게 행정동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왼쪽 끝에 용신동이 되는데 좀 낯설죠. 용신동. 용두동과 신설동이 합쳐져서 용신동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신 1동, 용신 2동처럼 된 겁니다. 용신 1동이 만약에 용두동이라면 용신 2동은 신설동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기동과 청량이동이 있는데 회기동과 청량이동도 어떤 의미에서는 합쳐게 있다. 회기동과 1동, 2동처럼 회기동과 청량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독특한 자기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대문구의 행정동, 행정구역이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그 큰 글씨로 써 있는데 한성부 1392년에 개국을 하고 2년 후에 이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자 여기 성저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안과 성밖을 같이 합쳐서 이게 방을 만드는데요. 방은 지금으로 따지면 동이 되겠습니다. 동. 그래서 그 5부 52방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5부는 부는 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할 때 뭐 여기 지금 경성부 인창면 이렇게 되는데 경성부라고 하는 건 지금 동대문구 서대문구 하듯이 그렇게 되겠고요. 그랬다가 인창면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1914년 일제시대 때 들어가서는 그게 고양군으로 들어가고 고양군 안에 숭인면이 되는데 자 인창과 숭인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성부 시절에는 그 성 밖에 10리까지가 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 밖에를 다 합쳐서 52개의 방이 있었다. 그때 이 동대문구에 해당되는 방은 인창방 지역이다. 단 답심리, 전농동, 청량리 일부 지역은 양주군, 남면, 중랑포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지금 신설동, 제기동 정도, 거기 정도까지가 인창방 영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1914년에는 조선총독부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경기도 고양군, 고양군이 양주군인데, 고양군 처음에는 고양군이 됐다가 고양군이 됐다가 그게 이게 양주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양군이 됐다가 양주군으로 이쪽 지역이 편입됐고 그리고 1936년에 경성부에 다시 그 서울시죠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1943년에 7개 구 아까 말씀드렸던 7개 구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동대문구가 빅7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49년에 성북동, 도남동, 안암동, 종암동을 성북구로 분구화시켰고 그 다음에 1955년에 신설동 일부를 보문동으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63년에는 양주군의 구리면 현재는 이제 면목동을 제외한 중랑구 전체가 구리면으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면목동을 옛날에 면목동 부분은 성동구였는데 거기를 다시 편입해갖고 동대문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는 동대문 일대의 숭인동과 창신동을
종로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문동도 예전엔 동대문구였는데 성북구로 이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신설동 로타리에서 천호동으로 천호대교로 빠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천호대로인데요. 기준으로 용두동과 답심리동 각 일부를 성동구에 한 파트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용두동과 답심리를 합쳐서 이제 용답동이 되는 거죠. 대신에 성동구로부터 궁자동과 중곡동 일부, 장안평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의 일부를 동대문구가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랑천과 한천 사이에 이 범람원지대의 거기가 장안평이다. 길고 넓은 평야 같은 그런 구릉지대, 그런 그 평야지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안동이라는 말로 형성이 되고, 1988년에는 중랑천 동쪽 지역을 중랑구로 분구시키고, 그리고 그 후에 중랑구로 분리된 중화 이동 일대 중랑천의 그 서쪽 지역 일부 지역을 이문동, 휘경동으로 편입해서 현재에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이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서울의 동부에 이제 그 속해 있는 이 동대문구가 4대문의 하나인 동대문, 가장 중요한 문인데요. 그냥 속칭 동대문은 그냥 속칭이고요. 정확한 이름은 흥인지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흥인지문의 갈지자는 우백 좌청룡이 갑자기 청계천을 만나서 떨어지면서 거기에 흙을 북돋아갖고 지기를 살린다. 그런 측면에서 땅지자를 써야 되지만 그냥 어조사 지자를 써서 이게 흥인지문이라는 그 네 글자, 유일하게 그 네 글자 문은 흥인지문밖에 없다. 고려 태조의 한양 천도 앞에 행정구역은 동서남북중 중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지금으로 따지면 구입니다. 5개. 그 다음에 다시 52개의 방으로 나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 밖에는 2개 방은 숭신방과 임창방이 있는데, 임창동과 숭신동, 숭인동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다 거기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 도봉, 성동구 일부 지역까지 우리 동대문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종 때는 육종절에는 이방에 속한 동계명이 보이는데, 여기에 따르면 숭신방에는 숭신동계, 월곡동, 월곡계, 미아리계, 안암동계, 종암동계, 장위리계, 능동계, 수유리계, 가오리계, 우이리계, 어창계, 신설계 이런 것들이 그쪽 계에 속했고요. 임창방에는 임창동, 청량리, 전농리, 제기동, 답심리. 지금 임창동 영역이 따지고 보면은 우리 동대문구의 그 영역이고, 그다음에 왕십리라든가 이쪽 지역은 지금 성동구죠. 그다음에 중랑, 중하리, 중상리 뭐 이런 데는 지금 그 중랑천 너머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많은 동리가 한 개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동서숭신방, 동문외계, 신설동, 신리, 우산, 강리가 속했고, 제길이, 용두리, 전동리, 그래서 답심리, 청량리, 회교교 동 이런 동네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25분 됐을 것 같은데.